다음은 경기 고양시 갑 출신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사님, 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가 많이 지금 부족했죠.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1조 민간 원 개발이 아니라 가까운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 격차 제가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해할 오늘 수 지적하려고 있으니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총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얘기하시는지 투자금을 얘기하시는지 사업 규모. 이익 규모를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택지 소송과 주택 분양 총 합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도지사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는 이 중에서 택지 사업을 성남시들이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에 내가 5,500을 환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의원님식으로 아니. 말씀하시면 LH공사가 토지 택지 개발해서 분양해가지고 민간업자가 분양이 아니, 가능하면 잠깐만요. 아마 수십조 뺄 질문도 안 한 겁니다. 말씀을 왜 자꾸만 답을 저한테 좀 하십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 1조 8천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사업계획 제안서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 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어요. 근데 왜 택지 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게 네. 이제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하여튼 제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보고받은 것도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업계획서 제안서에는 공모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택지 사업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활용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분양 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프 한번 줘보세요. 산업은행이나 분양이. 하나은행 분양이. 이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가격 및 분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 하나은행은 아주 안정적이고 양호한 수익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체결한 사업계약서에서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이제 확보해서 바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택지 사업의 수익 중에서 5,500을 확보해서 70%를 확보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5,500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그냥 1,800만 이야기할 땐 10%,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인사말에 하신 말씀처럼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그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입니다. 제가 그 표에 말씀드렸는데 강제 수용으로 지금 원주민들이 4,367억을 손해 봤어요.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또 몰아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의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어요. 바가지 분양이 된 거죠.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공익적인 그 가치를 의지로서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소신이 드러나는 그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국민들이 기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요지 네, 위주로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너무 이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예. 자, 그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예, 설계를 공익 환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그 부패 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그 10억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를 왜 1% 또는 6%가 거의 다 갖게 설계했느냐, 그 얘기는 그 투자자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거기에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두 번째로 저한테 왜 분양 사업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결과론하고 그다음에 현실론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잘 팔았다. 또는 집값이 올랐을 때 그때 잘 샀다. 그거에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정과 의사 판단은 그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폭증할 때입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이 분양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보도도 많았고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의사결정을 한 건 요 2015년 2월입니다. 2월. 그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분양 사업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신 것 같고요. 당시 성남시 의회는 분양 사업은 아예 당연히 안 되고 택지 개발 사업도 이거 적자난다. 나중에 혹시 미분양 발생하면 성남시 재정 파탄 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저께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50억을 푼 돈이라고 몇 억은 잔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5,500억을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액도 크지만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겠지만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의 부족함, 부실함을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려 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줄 건지 공공 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 합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택지 이 사건은 택지 개발 사업인데 한번 의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LH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LH는 택지 개발에서 다 택지 팔아가지고 그들이 택지 사서 분양해가지고 한 개 필지에서 몇천억씩 남기는데 아마 신도시 규모 하나만 해도 택지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가지는 분양 수익이 수십조 원 될 겁니다. LH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전에 공식 발표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8천만 원 투자해서 1,100배 벌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본금과 투자금 다르고.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니 지금 시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예, 빨리 좀 네, 결론 내십시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자본 상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진행은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지금 그러면 제가 공정하게 진행 중입니다. 너무 아까 얘기했는데. 질문하신 분은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여당이 말이야 숫자도 많고 질문도 안 하시는 분이 왜 떠드세요? 회의 진행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회의 진행 안 하시겠어요? 네, 제가 마저 답변 계속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답변 중에 내가 지금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발언 기회를 안 드렸어요. 자, 지사님, 네, 남아 있는 저 남은 답변은 다른 질의에 모아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기 답변할 바랍니다. 부분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량이 다 끝나는 중이었습니다. 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예, 그럼 10초만 빨리 하십시오. 자, 그 8천 투자에서 1,100배 벌었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서 재고해 주시고요. 자산 격차 해소에 얼만큼 노력했냐? 이거 안 했으면 자산 격차가 더 커졌겠지요. 좀 현실적 대안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셨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일방적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겁니다. 저는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게 뭔가를 보고 그 답변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제가 지사께 말씀드린 게 가급적 간략하게 네. 요점 위주로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 타이머를 스톱워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는가 봐서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은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1분만 드리세요. 저는 이제 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 원래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반영이 안 돼서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위가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나눠서 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로 해서 그 중에서 지사님의 답변 시간은 몇 분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 그러면 예측 가능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 질의를 하는데 다 질문을 한 이후에 문제안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또 이후에 반박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포함해서 룰을 아예 세팅을 해주라 하는 방식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사님들 협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시갑 출신의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20일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성남시의 이익이 10%고 나머지 8,500억을 김만배 일가가 가져갔다. 김만배 일가 보호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고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실련의 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실련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상정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런 경실련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국감 현장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확정되지 않은, 팩트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2017년도 대장동 사업이 완료되고 제가 벽을 하나 쳐놨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거예요. 우리는 성남시는 이미 확정 배당금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택지 분양 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죄송하지만 민간의 몫인 거예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LH가 택지 분양해서 민간에게 넘겼는데 민간이 그것을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럼 LH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거고요. 도시개발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경실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보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사님 묻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이거는 부동산국 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보기 좋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보면 2016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를 100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2014년도, 15년도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권 미분양률은 수도권에만 35,000호가 됩니다. 이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성남시의 입장은 어찌되었든 저는 지사님께 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저기 천공스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하락이 됐으니 이때는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남겨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그렇습니다. 우선 확정주 방식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로서는 성남시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계산한 거는 수익이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됐고 LH는 450억 남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1공단 비용 계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다행히 더 많이 3,600억 그러니까 1공단 빼고 3,600이 남는 걸 절반해서 제가 70% 환수한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전문가나 우리 정치 행정가가 보기에는 정말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택지 분양 사업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한 금액이 5,503억이면 이거는 대단한 사업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민간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이 다 이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권고할 수는 없지만 당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고 그때 당시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많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럼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이익을 10%만 가져왔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에 민간 사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가져갔어요. 가령 용지 분양도 민간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 위험 부담들, 그다음에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것도 모조리 다 민간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초에 그 4,333억에 플러스 추가로 1,120억을 추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그거하고 공산당 소리 들었습니다. 네, 그거 공산당 소리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러면 5,503억이 다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대장동의 기반 시설로 저희가 53%의 기반 시설을 가져갑니다. 이것도 공공 환수예요. 거기에 보면 뭐 학교 용지를 50% 기부 체납 받는다든가 1공단 조성 사업이 있다. 그거는 이제 지구 내고 지구 바뀌고 실제로 뭐 도로나 학교나 뭐 이런 것들 기반 시설로 해서 53억인데 이게 추정가가 5,293억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 기반 시설에 들어간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 밖에 결합 방식으로 인한 지구 밖의 이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주장을 하니까 언론도 오해를 하고 심지어 경실련조차도 이런 사실과 다른 입장을 냈는데 사업 부지인 대장동 안에 공원, 도로, 각종 기반 시설은 당연히 다 공공기속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익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본시가지에 10km 25리 떨어져 있는 본시가지의 중심 상업 용지, 이 중심 상업 용지를 매입해가지고 17,000평이나 공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2,700억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하면 한 5천억은 더 넘지 않을까 계산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이익이라고 주장하냐라는 얘기는 저는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악의에 기초한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명백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경실련 얘기는 저는 경실련에서 추천하신 분이 경기도에 와서 이 담당 업무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김헌동이라는 분도 여러 차례 만났고 전화도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정말로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LCT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정리 두 좀 번째는 해주십시오. 택지 분양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분양 사업의 이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 외에 나머지 필지들은 분양회사들이 많이 또 벌었겠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냐. 세 번째로는 이거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리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아 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이런 거 예측해서 하면 예, 좋겠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증인이 얼마나 시간을 2분씩이나 답변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시간 재가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좀 맡겨주세요.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똑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질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답변할 때마다 계속 이러시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신상 발언요? 신상 발언? 1분만 드리세요.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말씀에 제가 뭐 조금 무리한 점이 있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인용했다는 등 또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등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됐어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제 본질의 하기 전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아니, 질의하십시오. 본질의 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드리세요. 예. 지사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아시죠? 네. 광역교통분담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5대 도시에 한해서 개발 사업에 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자료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아까 뭐 동료 의원이 좀 잠시 착각을 해서 뭐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원래 100만 평방미터? 10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도가 관할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하고는 다릅니다. 뭐라고요? 아까 부담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광역교통 대책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아니 여기 담당자가 계세요? 아닙니다. 광역교통 대책하고는 다르고 그 100만 제곱미터 인구 2만 이상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 자 그러면 홍지선 우리 그 주택실장이 그 담당 업무자인데 옛날에는 100만 제곱미터 잠깐만요, 이상 대상이었다가 잠깐만요. 지금 50만 제곱미터 잠깐만요. 대상인데요. 지사님, 의원님 자 위원님 잠깐만요. 주질의 하시고 나중에 실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예, 주질의 하세요. 여기 면적이 29만 예. 네. 입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예.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정인께서 계속 도둑 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도둑질 한 사람은 뭡니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죠. 도둑질 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도둑질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민간 개발 정인께서 못하게 도둑질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민간 개발 도둑질 못하게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괜찮습니다. 자,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 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걸 하라고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자, 그걸 막던 게 오늘 저기 때문에 이 국민적 궁금증 음. 의혹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저께도 계속 이걸 들고 있었어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좋네요. 네, 네. 이게 맞습니까? 지사님 네,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사님 입장에서는 좋겠죠. 예?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예?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어디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왜? 가만히 계세요. 네, 도둑 어떻습니까? 설계 이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도둑질을 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도둑이고 그게 도둑질한 국민의힘이라니까요. 물건을 가지거나 나눈 사람은 작물을 가진 사람은 작물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저죠. 자, 정인 성남시 대장동에 네. 왜 돈벼락이 쏟아졌습니까? 뭐라고요? 성남시 대장동에 네. 정인께서 근무하신 성남시 대장동에 왜 돈벼락이 쏟아졌습니까? 성남시 대장동의 설계자는 맞으시죠? 정인 맞으시죠? 그 대장동은 분당 판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자가 맞으시죠? 2004년부터 전임 묻는 시장과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LH가 설계했던 동문서답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자가 정인 맞으시죠? 기본 설계는 전임 시장과 LH가 했고 기본 세부 계획 설계는 제가 도시 기본 계획은 평소에 되어 있는 거고 저도 단체장 우리 정인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단체장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도시에 원래 두고 있는 거고 기본 계획 수립을 2015년 6월 달에 사업 시행자의 제안을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기본 계획 수립 안에 재정 계획이나 인구 계획이나 재원 조달 계획이나 또 혹은 필요한 수익은 얼마만큼 되는가, 그 수익에 따라서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 기부 체납은 어떻게 할 건가, 공공용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다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래서 기본 계획 구역 지정을 합니다. 용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절차에 관한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은 이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시장 군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 시행자의 제안을 받으면은 그 제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인구 계획이나 재정 계획이나, 자 그러면 투자는 누가 할 건가, 수익은 어느 정도 남을 건가,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얼마 정도가 타당한가, 이거 충분히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뒤로 하고 오히려 그 계획에 의해서 뭐 5,500억을 뭐 공익 환수를 했다, 그런 법에도 없는 용어를 쓰시는데,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개발 계획 지정으로 해서 구역 지정으로 해서 자연 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됐을 때 이 지역의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당시에 저는 그 동네가 임야 전답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0만 원대 정도 평당 그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아니 땅값이 몇 배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최하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한 6천억, 9천억이 남는다고. 성남시 일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저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6배 내지는 10배까지도 오른 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도 변경만 하면, 개발계획 구역 지정만 하면은 그렇게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가 6,200억이 개발계획 구역 지정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6배만 하더라도 돈이 3조가 넘는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50% 정도 이제 지하고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50%라고 보면은 1조 8천억인데,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은 이 전체의 뭐
기가 빼고 나면 1조 2천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1조 2천억이 사실상 수익입니다. 수익금 같으면은 거기에서 1조 2천억을 이제 지사님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5,500억만 가져왔다. 잘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환수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박상민 의원님이 소속한 국민의힘이 극력하게 부결하면서 지방채발행 막고 지사님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시고 저도 지방 행정하면서 이 도시 개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당초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이거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예상되는 수익금은 얼마인가, 기반 시설에 얼마를 투자할 건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인허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사님은 그 형평을 잃고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돈을 줘놓고 거기에서 반을 가져왔다고 해서 공공환수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인이 설계자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재명이다.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뭐 이거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리해서. 네,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지방단체장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겨납니다. 그거를 100% 저희가 환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극력 다수 구석을 동원해서 막은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이름 바꾼다고 딴 사람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가 당론으로 막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는 없고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고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70% 환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당시에 왜 지금 답변 중이잖아요. 좀 계세요. 당시에 왜 답변 중입니다. 당시에 왜 환수 못했냐? 다 환수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좀 보완해 주시고 분양가 상한제 다시 도입하는 거 동의해 주시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동의해 주시면 제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분도 안 됐어요. 그 난리치고도 1분도 안 됐다고. 시간 다 재고 있다고요. 알만한 분이 왜 자꾸 답변하는데 끼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제대로 하세요. 자, 다음은 아니 지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니 물어봤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오. 자. 끝날 때 질의한 거에 답변 들은 겁니다.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아니 됐습니다. 예, 진행합시다. 자,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국감장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할 거라며 일반 증인 신청해달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월요일 행하니 오늘 국감이 국토위 국정감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 유튜브 조회수가 12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LH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 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다음에 KB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50% 마이너스 한 주.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동업 형식인데요. 지분 구조로 보면 네. 개발 이익 분배는 71대 29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설계로 보여지거든요. 지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익의 분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하면 전체 환수액 중에서 2,561억 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먼저 환수하고 나머지 1,822억 원 이익이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협약은 사실은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LH는 전체 이익이 450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성남시가 용역한 결과는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 남는다고 계산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민간이 제시한 거는 3,600억이 남는다. 1공단 빼고 3,600억의 절반을 저희가 받기로 한 거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난다면 저희는 해당 A10 임대주택 부지를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희는 확보하고 그들은 사실 1조 5천억 투자하고 사실 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투자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로는 저희로서는 어쨌든 예정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사실 갑질했다, 직권남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가 조건에다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자꾸 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 거면은 제가 왜 거기다가 추가 부담시켜서 제 거를 뺏겠습니까? 그럼 민간개발 허용하면 깔끔한데 그 뭐 하려고 그 공공개발 도입해가지고 5,500억 뺏고 이렇게 그 환수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네, 국민의힘과 언론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금융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협약으로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권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했더니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려면 은행이 배임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게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 제가 마치 알고 결제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시던데 그거는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0억을 또 추가로 환수 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뭐 건달 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개발 이익 지분이 71%에서 89.4%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특혜나 배임이란 말보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당 수익을 뭐 얻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얻었다 이렇게 비난하면 말이 되겠죠. 민간 개발업자들 과도하게 압박해서 갑질했다, 직권남용해서 너무 많이 뺏었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네. 그러면 민간 개발 허용한 건 다 100% 배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 사업 용지 분양까지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를 옮기고 난 후에 2018년 12월에 이 용지를 분양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리거든요. 네. 이때 지사님이 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이 당시에 도시개발법 그 개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지 공급에 참여한 자한테 수익액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조항 하나하고 2015년 5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결정적으로 또 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몫을 한 것은 이제 주택 시장이 2017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주택 시장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그 결과 주택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택지 개발에 LH 다 포기시켰고요. 정부 차원에서 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개발 부담금도 깎아줬고 사업자들이 택지를 임의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는 조항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소속한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한 정권이 한 일이었고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집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이게 14년에 저점이 있다가 2015년에 거의 수평으로 가는 상태고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분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사업 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율과 관계없이 해라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70% 환수했고, 그나마 이게 2017년이 되면서 약간 부동산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봐도 신통할 정도인데, 이 시점에 저희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이 예상 못한 초과 이익도 저희가 100% 가졌을 텐데, 국민의힘이 굳이 막아가지고 물리력 행사하면서까지 막아가지고 결국은 민간 합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70% 또는 60%밖에 환수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허탈해하시고 정말 벼락거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 국민의힘의 방해나 제도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 을 출신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예, 경기도 김포을 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하고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특혜 의혹 사건이 있어서 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은 다름 아닌 양평의 공공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뛰고 있는 윤석열 씨의 처갓집 회사인 ESIND라는 회사가 공공지구 개발 사업을 펼쳤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구조를 좀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 씨의 처형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이까지 고령의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네, 그냥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후에도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추후에도 또 농지를 구입하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라는 약속은 지킨 바 없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에 LH의 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지역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윤석열 씨 처가의 이 가족회사가 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2014년 11월까지도 1년 8개월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정권자인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행정법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실효됩니다. 실효. 유효 기간 있잖아요. 유효 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 기간인데 그 지나면 그만이지. 1월 달에 유효 기간 늘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여기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저께에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그 감사를 지금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입니다. 예, 여기서 바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에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씨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갑자기 공공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진행합니다. 즉 소급해서 좀 전에도 중요했던 우리 행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특혜의 이면에는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 씨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SIND는 이런 지분이었고 윤석열 씨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여주지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교 씨가 그 당시에 군수를 했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일선에서 단연간 행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군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시도됐으면 그걸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이야말로 특혜 불법 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친인척이 저런 특혜 개발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었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지금 형편에 놓이셨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달려들어서 아예 산산조각 공중분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국민의힘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 40명 가까이 되더군요. 제 삼촌 이내가. 그런데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일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가족들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그 중에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또 저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실제 시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막다가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다가 가족 간 다툼이 생겨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분이 저한테 내가 녹음해놨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공개 안 하고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 그럴 때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은 공개돼 버렸고 시정은 안정이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는데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둔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막았던 거 아니냐 아니면 묵인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앞 출신의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요 다음 진성준 의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에 유동규의 기술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알았다 이미 몰랐다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사찰과 보고했다는 관계 건가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저한테 본다고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는 게 이번에 의원님 보이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맞다 답변하실 때 의원님은 말이죠. 12년 전에서 자, 세 번째 어디서 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났는지가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접니다. 보도블록 교체에 제가 관한 홍재명 것이었습니다.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왜냐면요 질의는 아니, 저기 뭐라고 때문에 하셨어요? 이제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 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석 달인가 그때 한 것 화천대유가 같습니다. 사장이 맡아졌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의원님. 화천대유를 의원님,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저기 질문을 하시면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저도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답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들어보자.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참.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하루 말씀 만에 마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자, 바꾼 그러면 일이 없고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제가 안 누가 거는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자, 당시는 그러면 제가 받은 지사님 일인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 얘기만 할게요.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자,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 지침입니까? 사업 협약 때입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건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 한번 불가능한 요거만 제안이라고 제가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나중에 제안한 충분히 일이 답변 기회 없다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제 거 드려서 제 질문 막지 마세요. 답을 할 자, 수 있는 기회를 사업- 주세요. 충분히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사업 협약 때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예, 건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계열사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공모 아니, 지침으로 계열사 하겠습니다. 대리가 제시한 공모 거를- 지침에서 장표 네.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 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동규 듣기로. 네,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그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그리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지사님, 그러면- 보고받은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의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정결 규칙까지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시장이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때? 자, 정리해 주세요. 예, 저 지사님 저 답변할 시간 주신다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 최대한 네, 충실하게 좀 충분히 답변해 답을 할 수 주세요. 있기를 주십시오.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좀 조용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구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에 이런 얘기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시는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 신도시에서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50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야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해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그 초과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거에 30%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추가 이건 우리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 시방침이었고 시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집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 이익을 정한다는 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 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다 했습니다. 답변 나와주셨습니까?